안녕하십니까, 짱이합니다. 오늘은 교재 67페이지 타이머 예제 문제 4번. 이 문제는 관연도 39회 41회차 때 나왔던 문제인데, 예전 관연도는 이렇게 약간 굉장히 쉽다고 할 만큼 적은 양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은 예전대로 PAC를 사람들이 접하지도 못하고 유튜브도 없고 교육기관도 거의 없을 시기에 나왔던 문제인 만큼 이런 문제 하나도 PAC를 풀 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걸로 인식이 됐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지만 내용도 요만큼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1분 컷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했으니 우리 초보자들은 어차피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이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 보시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처음에 하는 건 그겁니다. 항상 얘기를 하지만 자, 램프가 들어오기 시작한 시점, 그 시점을 항상 보는 겁니다. 그 시점에 이 자리가 걸려 있는데, 자, 이 자리는 실제로는 P0의 네가티브 접점이라는 거죠. 이건 네가티브입니다. 제가 이렇게 올렸다고 포지티브가 아니에요. 네가티브입니다. 이 네가티브 때 램프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초 온, 1초 오프, 자, 1초, 2초 주기로, 자, 이렇게 2초 주기가 됐죠. 2초 주기로 램프가 딱 5번까지만 소등이 되면, 자, 그러면 2초씩 이렇게 나눴을 때, 자, 여기까지 치면 총 9초란 숫자가 세워집니다. 그 다음에 5초간, 9초 후부터 딱 5초간, 요 5초죠. 5초간 동작하고 종료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5초에는 이 전체의 이런 어떤 동작 사항이 종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네가티브죠. 네가티브에서 자기유지를 걸어줍니다. 자기유지를 걸어주죠. 자기유지는 보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걸어준 다음에 제일 처음에 하는 겁니다. 그대로. 자, 처음에 자기유지를 걸었습니다. 왜 자기유지를 걸었냐? 자, 이렇게 초를 세야 되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초를 세야 되니 타이머를 써야 되는데 우리가 주로 온딜레이 타이머를 쓰고 온딜레이 타이머는 전원이 공급돼야만 시간을 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항상 온딜레이 타이머로 이렇게 문제를 풀 건데 그래서 자기유지를 해서 전원을 계속 공급을 해야 됩니다. 인력을 계속 공급을 해줘야 이 타이머가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초가 9초 그 다음에 5초. 그래서 타이머를 온딜레이 타이머를 9초짜리를 하나 만듭니다. 하나를 쭉 만들고 나서 자 그러면 요 9초라는 이 시기 요걸 봤을 때 우리가 아마 예전에 타이머 할 때 어떤 걸 봤냐면 전에 타이머 처음 설명한 걸 보셔야 돼요. 타이머 여기 설명할 때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설정값이 있으면 이 왼쪽은 B접점 구간, 이 오른쪽은 A접점 구간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보입니다. 계속 있었지만 이제 이걸로 완전하게 보일 수 있게 해줍니다. 왜? 9초, 지금 10초라고 되어 있지만 9초짜리 타이머를 만들었기 때문이죠. 자, 67페이지를 가겠습니다. 아까 67페이지였죠. 여기죠. 캡처한 게 있었죠. 자, 9초라는 것 기준. 자, 여기서 이제 잠깐 다른 걸 다 지워놓고 이렇게 봤을 때 이 기준이 9초가 됩니다. 9초. 여기는 이제 5초. 자, 그러면 9초 타이머 하고 5초 타이머 하고 종료하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9초란 기점을 중심으로 이쪽은 B접점, 이쪽은 A접점이라고 아까 타이머 처음 시작할 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머, 현재 이 타이머, 자, 9초짜리를 만들어준 이 타이머, 요 T0죠. T0의 B접점 구간. 자, 이 B접점 구간에서는 이쪽 동작을 하게 만들고 여기서는 이쪽 동작을 하게 만들고 여기 A접점 구간 이쪽은 이렇게 동작이 되게 만듭니다. 그런데 어떤 거냐? 그러면 이 전 구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총 9초 동안 플리커를 했습니다. 온, 오프, 온, 오프. 자, 그냥 플리커 타이머 온, 오프, 온 타이머, 오프 타이머 T1 이쪽으로 쭉 쓰고 T2가 이렇게 올라가고 이게 플리커라고 했습니다. 항상 이거 써줍니다.
그래서 생각 없이 그냥 쓰는 게 플리커 타이머예요. 이걸 갖고 비교문을 쓰고 뭘 하고 의미가 없어요. 그냥 1초짜리는 1초짜리, 2초짜리는 2초짜리, 디메모리는 디메모리, 플리커 타이머는 이 모양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리커 타임은 그저 이 모양으로 그냥 계속 쓰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래야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플리커 타이머를 쓰시고, 자, 그러면 이 9초 동안 왼쪽은 플리커 타이머를 쓰고, 자, 온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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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나가지만 9초 후에는 딱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온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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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하고 딱 오프 되는 순간 끊어버리고, 그때 A 접점이 생기면서 5초 동안 켜야 되기 때문에, 자, 무조건 램프는 들어와야 되고요. 그때 5초를 셉니다. 5초를 세갖고 5초 후에 이 T3죠. T3로 전체를 종료합니다. 자기 유지를 끊어지면 온딜레이 타이머는 모두 꺼지기 때문에 T3로 꺼줍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냐? 여기 보시면 이게 여기까지 우리가 다 잘했어요. 자, 아무것도 긋지 않고 우리가 다 잘 풀었어요. 그래서 다 맞은 줄 알았는데, 자, 그래서 다 맞은 줄 알았는데 이게 싹 지워보면 이제 이렇게만 보면 다 맞은 줄 압니다. 왜냐하면 저처럼 지금 캡처해서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시험 기간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다 맞았어요. 다 맞았어. 다 동작했어. 여기서 끝났어. 아주 잘 됐어요. 그런데 하나 실수한 게 다음 차트도 봤을 때 똑같이 네거티브에서 시작했지만 자, 여기 포지티브에서 종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P1 포지티브에서 종료하면은 여기다 바로 비접점으로 인터록으로 끊어준다. 그래서 이런 거 종료하는 이런 인터록을 빠뜨려서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차트를 보면 이것을 풀고 다음 차트에 적용이 돼서 같은 동작을 하는지 확실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자, 지금 9초와 5초 이렇게 해가지고 총 14초가 됐지만 이 총 14초에 이제 저런 거죠. 이거를 타이머로 접점 관계만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자, 타이머와 접점, B접점, A접점 이런 걸로만 나타냈죠. 그런데 이거를 전체 시간을 이미 정해진 14초 14초 동안 굴러가기만 하면 되고 지금 14초가 아니라도 만약에 이렇게 되면 자 보십시오. 자 이건 똑같습니다. 이거 다 똑같아요. 9초 다 똑같고 자 9초인데 플리커를 이렇게 하면 편할까요? 첫 번째 플리커, 두 번째 플리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똑같죠? 5초 똑같고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전체가 14초가 다 알았어요. 좋다 이거죠. 그럼 여기다 140을 씁니다. 140을 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쭉 가다 보면 이거 9초 후에 벌어지는 이게 아니라 여기다 비교문을 똑같이 쓰는 거죠. 어떻게? 9초부터 이렇게 해갖고 3변수 9초부터 90부터 T0 자, 사실 3변수로 안 해도 됩니다. 140이 되면 끄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T0로 바꿔야죠. 그래서 이때는 사실 9초부터 원래는 140이니까 139 쓰시면 되고요. 근데 그냥 이렇게 여기다가 네, 저걸로 쓰면 안 되죠. 이런 모양으로 해야죠. 이런 모양. 이렇게 하고 90 T0 T0 값이 90 이상이 되면 바로 램프가 켜져라. 그리고 이 타이머를 없애버리고 총 140으로 한꺼번에 비교문으로 써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거보다는 이거는 하나하나 보고 숫자 잘못 쓰면 혹시 여기 하다가 키보드 누르다가 숫자가 하나 더 늘릴 때가 많습니다. 60인데 69, 69가 같이 들어올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키보드를 잘못 눌렀는데 구별을 못할 때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작은 글씨 잘 안 보여서 이게 60인지 68인지 69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고요. 그런 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접점으로 하는 게 확실히 좋고 동작해보면 정확히 나옵니다. 근데 비교문으로 깜빡깜빡 하다 보면 우리가 동작사항을 제대로 못 찾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문을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비교문이 온되고 오프되고 하는 것까지 동작사항도 미리 좀 레더도를 보고 깨닫고 하시면 나중에 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67페이지 마무리하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타이머 예제 문제 관연도 40, 42, 44회차. 자, 3년 동안 같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3년 동안 같은 문제가 나왔는데 자, 이런 것도
참 옛날에는 정말 대단했죠. 합격시키려고 냈던 것 같습니다. 같은 문제가 나왔다는 건 이거 그 힌트만 주면 암기에서도 풀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같은 문제가 나왔다고 그 당시에 쉬운 건 아니고 어차피 다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문제는 사실상 66회차 1과제 문제랑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거의 약식 과제입니다. 어쨌든 여기는 또 똑같이 램프는 이렇게 켜지고요. 포지티브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건 2초 후에 또 2초 후에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전체가 다 동작한 다음에 또 여기 있습니다. 포지티브. 여기 또 포지티브죠. 여기 포지티브 때 하나를 소등을 하고 또 2초 후에 소등이 전체가 되면 모든 것이 클리어하게 리셋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했을 때 2초 전체가 켜진 다음에 누르면 2초 이렇게 소등을 합니다. 자, 상황은 똑같죠? 앞에 것 풀면 다 똑같은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피제로 포지티브에서 자기유지를 하나 합니다. 이게 순차 점멸하듯이 순차 점등을 했죠. 순차 점등하듯이 레더도도 순차 점등으로 사다리 타고 계속 내려가더니 계단식으로, 자, 계단식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유지를 먼저 해주고요. 자기유지 한 다음에 처음에 2초를 셉니다. 2초를 세는데 일단 램프를 하나 켜고, 이거 저번에 했어요. 다 지나간 거에 했었는데 관연도에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램프 켜고 2초를 센 다음에 A 접점이 발생하면 그 다음에 순차 점등이니까 막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또 쭉 가가지고 램프를 켜고 2초를 또 센 다음에 A 접점이 생기면 램프를 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순차 점등 다 점등이 된 다음에 포지티브 P1의 포지티브를 통해서 자기 유지를 하나 해줍니다. 왜? 또 2초씩 세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 유지를 하자마자 여기 자기 유지 누르자마자 램프 하나를 껐죠. 램프 하나를 껐는데 마지막 램프를 껐습니다. 요 마지막 램프죠. P22. 그래서 이 M1으로 인해서 여기 M1을 해서 램프 하나를 끄는 거죠. 그리고 2초짜리 타이머를 돌립니다. 2초짜리 타이머 돌릴 때 T0 A 접점이 발생을 할 때, 요 T0 A 접점이 발생을 할 때, 요 T0 A 접점으로 자, 두 번째 램프를 끕니다. 2초 후에 두 번째 램프가 꺼지죠. 자, 그리고 T2에 A 접점이 생기면 다시 2초짜리 T3를 만들어서 하는 게 뭐냐? 이번에는 램프도 꺼야 되지만 전체를 다 꺼야 됩니다. 그래서 꼭 여기다 B접점을 쓰지 않고 여기 전체 B접점으로 자기유지를 M0를 끊으면 이 밑에 있는 모든 게 끊어집니다. 그래서 전체가 리셋이 됩니다. 이렇게 풀어나가는데 이거는 그냥 순차 점등 하듯이 순차 점등 시킨 거고요. 이렇게 해서 상황이 다르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자, 여기를 이렇게만 캡처해서 이렇게 놔두고 문제를 보면서 읽어야죠, 우리는. 그래서 잘 보시면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 보세요. 처음에 똑같습니다. P0 포지티브로 자기 유지를 합니다. 똑같죠? 이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자, 램프를 켜고요. 타이머를 돌리는데 아까는 이 타이머 밑으로 뭔가 선이 내려와서 뭐 이렇게 가거나 이런 식으로 내려왔는데 이번에는 좀 다르게 했어요. 뭐가 다르냐면, 자, T0 A 접점은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 T0 B 접점 여기 있죠? 이거를 앞으로 뺀 겁니다. 사실 이거 뒤로 빼도 돼요. 그래야 더 잘 보이죠. 이거는 램프를 막는 거라 사실 여기에 있는 게 좋습니다. T2 여기도 M1 그래야지 이걸로 램프를 막는 거다 라고 생각하기 쉽고요. 자, 그러면 똑같이 타이머가 A 접점으로 2초 후에 램프를 켰죠. P20을 켰죠. 그리고 여기 타이머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자, 이 타이머를 돌리는데 지금 이 상태를 이렇게 했는데 아까는 여기도 앞에다가 똑같이 T0 이거를, 자, 이 라인을 이렇게 주기 위해서 A 접점을 다시 썼습니다. 다시 써갖고 그대로
T1 2초짜리 타이머를 돌렸죠. 그리고 요 아까 바로 내려와서 T1이 있는 거를 요 밑에 있던 거를 요 밑으로 하지 않고 다시 요 앞으로 뽑아는 거죠. 요거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여기를 이렇게 얘 앞에 얘를 여기다 놓고 얘도 이쪽으로 당기고 그러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요 앞에다 두고 이건 램프 끈 거고 여기까지 똑같죠. 한 다음에 자, 이 T1을 이 앞으로 뺀 거죠. 이 앞으로 하나 뺀 거예요. 원래 T1이 P1 포지티브 앞에 T1이 있는데 T1을 하나 빼요. 그러면 이 라인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니까 꼭 굳이 유지는 안 해도 되는데 이게 상당히 보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T1을 앞으로 빼는데 자, 이걸 앞으로 빼도 되는 이유는 자, M0 자기 유지도 되고 T0 자기 유지도 돼야 T1이 자기 유지됩니다. 그래야지만 T1이 자기 유지됩니다. T1이 혼자서는 설 수가 없어요. M0, T0, T1이 한꺼번에 A 접점이 되는 게 이 T1입니다. 한마디로 얘가 직렬로 모두 켜졌을 때 T1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때 이제 P1을 누르고 여기 모양이 똑같죠. 예. 그래서 M1과 T2와 T3로 이렇게 상황은 똑같습니다. 모양을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보기가 좋죠. 이 방식은 그냥 보이는 대로 한 건데 처음에 이렇게 램프가 개수가 적고 그럴 때는 이게 상당히 편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이제 더 복잡한 게 나오고 그럴 때는 이렇게 통일을 해주는 게 상당히 이게 나중에 뭐랄까 다시 찾아가기 좋고 수정하기 좋고 그럴 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줄로 묶어 놓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풀이는 게 좋습니다. 풀이 방법은 세로 줄만 다르다고 써 있죠. 이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